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를 보면요. 우리 인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지혜로운 존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어째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역설, 그 중심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류가 지금껏 가졌던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쥐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힘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고민이 사실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신화 속에서도 이 위험을 계속해서 경고해 왔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여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에톤이 있죠. 태양마차를 몰아보겠다고 나섰던 소년이요. 그리고 괴테의 시에 나오는 마법사의 제자도 있고요. 이 둘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은 놀랍도록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닥칠 수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결국 파이톤은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뻔했고 제자는 대홍수를 일으키고 말았잖아요.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 정말 소름 돋게 명확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인공지능이라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 빗자루가 들려 있잖아요. 이 경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파에톤이나 마법사의 제자처럼 어떤 개인의 실수로 보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사회를 이루는 네트워크 그 자체에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인류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수백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지구상에 이런 종은 우리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협력하죠? 하라리는 그 비밀이 바로 허구 기반 네트워크에 있다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믿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를 강력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허구 혹은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속한 국가, 우리가 매일 쓰면 돈, 우리가 다니는 회사,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개념까지도 그렇죠. 이게 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현실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위험한 지점이 생겨요. 이 함께 믿는 이야기라는 게 꼭 진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끔찍한 거짓말이나 망상 위에서도 수백만 명을 하나로 묶는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20세기를 휩쓸었던 나치즘과 스탈린주의가 바로 그 힘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많아지면 결국 세상은 더 나아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하라리는 바로 이 믿음, 그러니까 정보만 많으면 다 해결될 거라는 순진한 관점에 정면으로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은요,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어요. 1989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마이크로칩, 즉 정보기술이 전체주의라는 거인을 쓰러뜨릴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선언했었죠. 그리고 이 생각은 그대로 실리콘밸리의 DNA가 됐죠. 세상을 더 많이 연결하고 정보를 나누면 인류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는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믿음이었어요. 물론 이 믿음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긍정적인 면도 엄청났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의료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유되면서 독일의 아동 생존율이 괴테가 살던 시절에는 고작 50%였는데 지금은 99.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정보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거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핵전쟁의 위협에 떨고 온 세상을 뒤덮은 가짜 뉴스와 싸우고 있잖아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세상은 더 위험해진 것 같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의 등장이죠. 이 AI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기술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망치나 컴퓨터 같은 예전 기술들은요, 그냥 도구였어요.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AI는 달라요.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심지어 인간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건 도구가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진 행위자에 가깝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모든 정보 처리는 인간의 뇌 같은 탄소 기반 생명체의 독점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도권이 컴퓨터, 즉 실리콘 기반의 무기볼 네트워크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지구 생명 진화의 룰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자, 그럼 이 AI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I 기술이 국가 간의 군비 경쟁을 부추겨서 인류를 파멸적인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경우. 둘째는 인류가 더 이상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존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10%입니다. 2023년에 AI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AI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확률이 최소 10%는 된다고 답한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6칸짜리 리볼버에 총알 한 발 넣고 돌리는 러시안 룰렛과 같은 확률이에요. 이 기술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라리가 내놓은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는 더 뛰어난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적, 정치적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는 더 나은 제도란 바로 자기 교정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질서나 안정을 위해서 진실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실을 찾고 실수를 발견하면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제도인 거죠. 예를 들면 과학계에서 서로의 연구를 검증하는 동료 심사 제도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사법부 같은 것들이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우리 인류는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들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인 AI를 마주한 지금 우리는 과연 권력이 아닌 지혜를 얻기 위해 진실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선택은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